학사학위가 뭐죠? 4년제 졸업장이 필요한데 학점은행제와 대학교 차이를 알고 싶어요. 학점은행제 졸업장은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던데요.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어요. 당분간 한국에 가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전공을 추천해 주세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3가지 유형인데요. 학점은행제 관련 콘텐츠가 하루에 수십, 아니 수백 개씩 쏟아짐에도 내게 적합한 딱 맞는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마치 나의 인연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10년차 평생교육원 멘토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점은행제 관련 어려운 개념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본질에 가깝게 설명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평하는 내용이므로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차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극적인 제목 장사를 하지 않고 어디서도 다루지 않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위란 무엇인가요? 종류를 따져보면 전문학사,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는 전문대학, 학사는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는 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는 뭘까요? 법적으로 학점은행제에서는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다를 뿐 법적으로 대학교 졸업장과 학점은행제 졸업장의 효력은 같아요. 물론 사회적 인식과 인정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학점은행제로 대학교 수준의 졸업장을 취득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생각보다 넓은데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같은 국가 자격증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많이 취득합니다. 그 다음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의 응시 자격을 만들 때에도 활용합니다. 조금 더 멀리 가보면 20대 청년들이 대학교 편입할 때 많이 활용하고요. 직장인 특수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4년제 졸업장을 취득할 때에도 이용합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활용 사례는 단순히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아요. 그래서 현재 채널에 학점은행제 활용법 관련한 수많은 사례가 있고 계속해서 연재할 예정이니 참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는 여러 개인가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앞에서 학점은행제는 학위 제도라고 간략히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네임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랍니다. 어려운 용어 나온다고 따분해하지 말고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학위 종류를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라는 것은 모두 교육부에서 관리 감독해요. 대학교가 여럿이듯 학점은행제 수업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많습니다. 그 이름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전산원, 미래교육원, 직업학교, 유이카 등 가지각색이랍니다. 특히 대학부설 교육훈련기관들이 학점은행제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온라인 및 비대면 수업의 습격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 대학부설 교육원과 온라인 교육원의 졸업장은 다 똑같은 학점은행제 졸업장입니다. 물론 대학부설 교육원에서 일정 학점 이상 수업을 들었다면 이처럼 해당 대학교 총장명의로 졸업장이 나오긴 합니다. 그 외에는 일괄적으로 교육부 장관명으로 나오는데요. 인식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순 있으나 똑같은 학점은행제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학점은행제를 알아본 단계라면 비용 때문에 애를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가지 사례를 비교할게요. 첫 번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과정을 찾고 있다면 너무나 많은 교육원 홍보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선택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원의 인기가 많습니다. 2번째, 대학원 진학 등의 목표로 학사학위 취득을 도와줄 교육원을 찾고 있다면 광고는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공 선택부터 추후에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피드백까지 아무래도 비용보단 관리를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교육원 인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생략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공입니다. 학점은행제 비용은 오프라인 수업이냐 온라인 수업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전공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전공이 개설돼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원마다 개설하는 전공 그리고 세부 과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교육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수익을 내야 되는 곳이므로 돈이 되는 전공 과목을 개설합니다. 앞서 첫 번째 사례로 든 사회복지사 2급, 정확하게 사회복지학과 전공 과목을 운영하는 교육원은 정말 많습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원이 전국에 96곳 정도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운영합니다. 그러니 치열한 치킨 게임 중인 것이죠. 온라인뿐 아니라 대학부설 교육원에서도 대부분 사회복지학과를 운영하므로 상상 그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아동학과는 최근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이슈 때문에 말이죠. 그 다음으로 경영학, 심리학 같은 인문계열 전공 과목을 전 과정 운영하는 곳은 훨씬 적습니다. 공학계열은 거의 없는데요. 그나마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공을 개설한 곳이 드문드문 있고 전기공학, 소방학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극소수 있고 기계공학, 건축공학은 일부 과목을 운영하는 한 개의 교육원이 있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 계열인 체육학, 시각디자인학 또한 한두 곳 수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라 전공부터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는 모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쉽게 알려주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본 내용을 2번이든 3번이든 다시 보고 나의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 마련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상세 설명에 있는 소통 창구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